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종종 산책하다 보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맨발 걷기, 영어로는 어싱이라고 하는데요. 어싱은 접지를 뜻합니다. SNS와 인터넷에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또 그만큼 인기도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관광지에 맨발 걷기용 흙길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맨발 걷기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맨발 걷기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맨발 걷기를 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론은 꽤나 상식적이죠. 그리고 도심지가 아닌 숲길을 걸을 때 기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상식적입니다. 맨발 걷기는 다칠 염려가 없다면 해볼 만한 운동인데요. 다만 위험 요소도 있어서 조심도 해야 합니다. 걷고 난 뒤엔 발에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요.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맨발 걷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초기 사고의 25%, 벌쏘임 사고의 32%가 추석 2주 전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모두 206건으로 이 가운데 8월과 9월에 발생한 사고가 62%에 달했습니다. 벌초 등의 작업을 할 때는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 속에 벌이 있는지 살피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엎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하는데요. 또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을 자제하고 어두운 계통보다는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해 예방해야 합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엔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 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신속히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여름철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 보호구, 보안경, 무릎 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예초 작업 중 돌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원형 톱날 및 끝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대구은행 상주지점과 함께 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사랑마을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대구은행 상주지점 직원들의 배식 봉사와 함께 급식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명절 기념 선물을 개별 증정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은행 상주지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석맞이 행사와 더불어 각종 행사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시민의 방에서 상주시 출신 유명 가수 방주연 씨를 상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평소 방송을 통해 상주에 대한 애향심을 표현해온 방주연 씨는 1970년 슬픈 연가로 가수 데뷔 후 정, 자주색 가방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가수협회 여성회장직을 거쳐 현재는 한국 셀프 힐링 파워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진 유명 가수로서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질별 식생활 길들이기 등 다수의 도서를 집필했고 미술작가 활동 등 뜨거운 열정과 다양한 재능으로 오랜 기간 대중의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방주현 씨는 앞으로 상주시 홍보대사로서 시 축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와 시정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주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드높이는 데 활약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무양 LH 7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뜨개교실, 손뜨개로 하나 되는 우리마을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단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개설한 뜨개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기 동안 진행되는데요. 향후 뜨개교실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주민들이 직접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하고 수세 및 나눔데이를 통한 이웃 안부 묻기, 행복한 7단지 자율공방 운영 등 주민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3일간 제10회 어린말 승마대회와 제12회 스포츠말 품평회가 진행됐습니다. 어린말 승마대회는 한국마사회가 주최 주관하고 우수한 국산 승용마를 조기에 발굴하고 승용마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4세에서 7세 사이의 국산 어린 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함께 열린 제12회 스포츠말 품평회에는 2, 3세의 어린 승용마가 참가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장애물 승용마로서의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가족센터 온가족 봉사단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 가족들에게 밑반찬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 활동에서는 온가족 봉사단이 주체가 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밑반찬 꾸러미를 만들었으며 조미김, 공채지, 소불고기, 깍두기 김치 등 다양한 밑반찬 구성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전달했습니다. 한편 온가족 봉사단은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단위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상주문화회관에서 보육아동 6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아동 문화체험, 음악동화 성악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보육아동 문화체험 공연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주시에서 매년 지원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을 직접 만나고 평소 가까이에서 듣고 불렀던 동요를 성악가의 육성으로 함께 듣고 불러보며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국토종주 자전거길 관리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상주시를 방문한 보은군 의회 관계자들을 맞이해 자전거길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견학단은 자전거를 대여해 경천섬 주차장을 출발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직접 답사해보며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대여 및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박물관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을 견학하며 향후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지역에 맞게 연관지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상주시청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강영석 시장을 비롯해 국장과 소장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사업 수행 방향 및 내용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메타버스 상주시청 구축 용역은 상주시청 스마트 민원 안내, 관광체험 가상공간, VR 기반 축제 이벤트 홍보 공간 등 총 3가지 플랫폼으로 구성돼 내년 2월 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낙동면 면지편찬 추진위원회는 면지편찬 추진 현황 공유와 중간 점검을 위해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면지편찬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지편찬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해 지필위원장 보관건을 비롯한 면지편찬 예산 모금 현황 보고와 분야별 지필 분담 내역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낙동면지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마을별 현장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4년 지필 및 검수 과정을 거쳐 2025년 연말 최종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나상현 씨 밴드의 필름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